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REM sleep이라고, REM 수면. 이때는 눈동자를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때가 꿈을 꿀 때입니다. 이때는 낮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을 이 자면서 다시 올려가지고 피질로 올렸어. 리바이브를 했어. 자기와 관련되는 그를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공고화시키고 필요 없는 거는 또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꿈을 통해서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잠을 자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비렘 수면에 소위 양전자 단층 촬영을 찍어보면 렘 슬립보다는 활성도가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꿈의 생성에 대해서 활동 생성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이런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함으로써 찍어봤더니 우리가 활동을 하기 전에 가만히 쉴 때도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디폴트 모드. 가만히 있을 때도 어떤 뇌의 신경회로는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가 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뇌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쉴 때 활동을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위들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떠오르죠. 과거의 생각들도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것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 이게 활성화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노란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한 부위인데 이 부위들이 거의 요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인지 기능이 활성화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집중력과 관련이 있다든지 또는 뭐 인지 기능을 할 때 활성이 높아지는 부위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억제를 못 하게 된다면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데 생기는 환청이라든지 뭐 망상 이런 게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게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잘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휴식을 우리가 잘 취하는 게 정신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리의 뇌의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의 바탕이랄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뇌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서킷이 있다. 그것과 의식이 상당히 관련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AI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정신건강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위봇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줍니다. 어떤 앱이죠. 휴대폰의 앱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AI로서는 상당히 뭐 아주 기초적인 그런 앱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양로원에 가면 로봇이 있죠. 이 로봇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뭐 좀 우울하고 이러면 내가 우울한데 뭐 어떻다 그러면 이 로봇이 대화를 합니다. 왜 우울합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해주면 뭐 우울 증상에 대해서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로봇이 거의 인간과 비슷하죠. 앞으로 이제 이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신체적인 상태가 어떤 건가,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가, 뭐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해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발전되고 있죠. 또 언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톤이 올라갑니다. 또 말이 빨라지죠. 기분이 우울하면
힘도 없고 말도 천천히 하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도 조리가 없죠.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위에 빨간 쪽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언어를 분석했더니 뭐 이런 그거 AI로 분석을 했더니 언어 패턴이 이건 정상인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언어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사고, 감정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도 AI로 개발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것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뉴럴 칩을 만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럴 칩을 돼지의 뇌에 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돼지의 뇌에 심어가지고 이 칩을 했더니 그게 뇌의 어떤 활성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요. 또 컴퓨터에서 어떤 그 작업을 하면은 그 칩을 통해서 돼지의 뇌에 명령을 내리게 되죠.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이런 시대가 옵니다. 브레인칩이죠. 브레인칩, 이게 동전 크기 정도입니다. 아주 적은 그걸 심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오겠죠. 옥스포드 VR이라는 데서는 VR을 가지고 정신 증상을 치료합니다. 특히 이거는 공포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고소공포증이라든지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VR에 공포증을 일으키는 환경을 미리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공포를 느끼죠. 그렇지만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끼고 이렇게 훈련합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디지털 드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약물. 이 디지털 약물이라는 것은 IT와 제약산업, BT, 그다음 모바일, 이게 합쳐져서 디지털 치료라는 게 나타난 분야입니다. 디지털 이 프로그래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다가 이 약의 수능도가 떨어지죠. 먹다 보면 뭐 괜찮아졌어. 뭐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바빠서. 근데 이거를 복약 지도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가 되면 다 그걸 알려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떤 활동을 하라든지. 뭐 이런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신호를 다 얻어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주는 거죠. 앱을 이용해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함으로써 약의 부작용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이런 쪽이 지금 나와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FDA에서 공인을 했죠. 리셋이라는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치료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 치료 약물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독인 사람은 의사가 보고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구나 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럼 그 처방에 따라서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치료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지금 디지털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KFD에서 많은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도 내놓고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프로그램이나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앱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자기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패턴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평소에 하고 AI 기술로 정신질환을 미리 감지를 하고 정신질환까지 가기 전에 정신 상태를 평가를 하고 미리미리 조언을 주고 예방을 하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AI는 높은 접근성,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또 생물학적인 그런 약물이 아닌 행동적인 문제 이런 걸 코칭을 함으로써 각종 신체나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에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높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